떨어뜨리기 좋아하니. 자 다시 자 우리가 지불 방법의 수는요 여러분 약수의 개수랑 비슷한 느낌의 개념으로 주어져 있는 동전의 개수들에다가 1씩 더한 다음에 곱한 다음에 문제에서 영어를 지불하는 것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영어 지불은 제외합니다. 돈 안 된 거는 지불 안 했다라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었어. 거기에 1씩 더한 다음에 곱하면 2, 3, 4를 곱하는 거니까 원래 24가지겠죠. 근데 거기에서 영원을 지불한 하나는 제외하는 거니까 총 지불 방법의 수는 23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불 방법 수는 금액이 같더라도 방법이 다르면 다 카운팅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되니? 좋아요. 자 이번엔 금액수입니다. 그럼 금액수라는 것은 방법이 다르더라도 내는 금액이 같아버리면 뭐 해줘야 되는 거죠? 제껴줘야 되는 거겠죠. 제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방법 자체가 조금 달라.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나는 한 번쯤은 노가다를 해보겠다. 그럼 뭐를 해보시면 되냐면요. 겹치는 금액이 뭐가 있을지를 판단해보는 거야. 겹치는 금액이 뭐가 있는지를 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지금 한눈에 보이는 게 100원이라는 금액이 겹칠 수 있겠죠. 왜냐하면 100원짜리 하나를 낸 경우도 있을 거고 50원짜리 두 개 낸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100원을 냈다라는 칠 때는 하나를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제껴줘야 되는 거겠죠. 이해됩니까? 우리가 100원짜리 하나를 낸 것도 100원이죠. 50원짜리 두 개를 낸 것도 100원이죠. 근데 두 번 카운팅하면 돼, 안 돼? 우린 금액이 필요한 거니까 한 번은 제외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원을 냈다라는 것도 100원짜리 하나에 우리가 50원짜리 200원은 얘밖에 될 수가 없겠구나. 또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또 겹치는 게 뭐가 있을까? 160원. 그치, 110원도 겹칠 수 있을 거고 120원도 겹칠 거고 130원도 겹칠 수 있는 거겠죠. 왜냐면 100원짜리 하나에 1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두 개에 10원짜리 하나 똑같은 경우잖아. 그러니까 또 하나 빼줘야 되고 빼줘야 되고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겹치는 금액이 총 몇 개가 있는지를 해서 아까 우리가 찾았던 지불 방법의 수에서 걔들을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빼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개수가 적을 때는 괜찮거든. 근데 개수가 막 40개 아니면 100개 가까이 나갔다 쳐봐. 신경 써야 되는 게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개수가 작다라는 한정에서는 그렇게 푸셔도 됩니다. 근데 좀 어렵거나 개수가 많아지면 그게 힘드니까 그러면 좀 정확한 방법으로 풀 게 어떻게 있냐면 우리가 일단 위에랑 똑같아요. 위에랑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우리가 100원짜리가 하나가 있다라는 건 100원짜리로 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하나도 안 낸 방법이 있을 거고 하나를 낸 방법이 있으니까 몇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럼 50원은 제출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거야? 세 가지가 있겠죠. 안 낸 거 하나, 두 개까지 있으니까. 그럼 10원짜리는 총 몇 가지가 있는 거죠?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50원짜리 두 개가 모이면은 우리는 누구랑 똑같다라고 바라볼 수 있지? 100원짜리 하나랑 똑같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게 지금 겹쳐질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잖아. 지금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야. 이 동전 몇 개가 모이면은 이 금이랑 똑같아지니까 이거 하나 낸 거랑 이거 두 개 낸 게 똑같구나. 그럼 얘들은 겹쳐지니까 뭐 해줘야 된다? 제외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 그럼 그런 걸 판단하는 걸 한번 보면 256번을 한번 봐봐. 100원짜리 두 개 있고 50원짜리 몇 개 있어? 그럼 50원짜리가 두 개가 모이면 100원 될 수 있으니까 겹칠 수 있죠. 50원짜리 네 개가 모이면 200원 되니까 100원짜리 두 개랑 어떻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요것도 이제 겹치는 게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257번은 겹치는 거 있어 없어? 봐봐. 500원짜리 하나 낸 거랑 100원짜리 몇 개랑 같을 거니까 같은 거니까 어떻게 5개 낸 거랑 같은 경우니까 또 제외시킬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대부분이 겹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 하나 더 봅시다. 194쪽 가봐. 자, 179번에도
10,000원짜리 2장이 있고 5,000원짜리 3장이 있어. 그럼 5,000원짜리 2장이 모이면 10,000원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집 1,000원짜리는 몇 개가 있어요? 1,000원짜리 4개는 아무리 모여봤자 5,000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1,000원과 5,000원은 연관성이 있다 없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5,000원과 10,000원짜리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풀면 좋은지를 설명을 해드릴게. 발전제제 7로 다시 넘어와. 이렇게 겹치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럼 큰 돈의 단위를 작은 돈의 단위로 바꿔서 생각하는 게 쉽습니다. 발전예제 7번 같은 경우는 100원짜리랑 50원짜리가 겹쳤죠. 그럼 우린 저 100원 단위를 누구 단위로 바꿔주라는 거야? 50원 단위로 바꿔서 문제를 바라보자라는 거지. 그럼 실제로는 우리가 100원짜리가 하나가 있었고 50원짜리 2개가 있었는데 이걸 50원짜리 몇 개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4개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겹치는 것 중에서 큰 단위를 어떤 단위로 바꿔라? 작은 단위로 바꾸자라는 거야. 우리 지금 193쪽.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바꿨을 때 50원짜리가 지금 몇 개가 되는 거고 4개가 되는 거고 10원짜리는 여전히 몇 개입니까? 그럼 얘로 일단 우리가 제출할 수 있는 지불 방법수가 총 몇 개일 건데? 1 더하고 1 더한 다음에 곱하면 되는 거니까 20일 건데 0원을 지불한 경우는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제외해주는 거니까 총 몇 가지가 있다? 19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문제에서 금액의 수를 물을 때 뭐부터 체크해야 될까? 겹쳐지는 게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럼 겹쳐지는 금액이 있을 때는 더 큰 금액을 어떤 금액으로? 작은 금액의 단위로 바꿔서 문제를 보는 거겠죠. 그럼 256번에 2번만 다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256번에는 누구하고 누가 겹쳐? 100원과 50원이 겹치죠. 100원을 뭐로 바꿔라? 그러면 100원짜리 2개는 50원 몇 개가 되는데? 4개. 그럼 50원짜리가 총 몇 개가 있는 거고? 8개가 있는 거고 10원짜리는 몇 개가 있는 겁니까? 3개가 있습니다. 그럼 얘로 만들 수 있는 전체 개수는 몇 개일 건데? 1 더하고 1 더한 다음에 곱해주는 거니까 36개일 거야. 근데 문제에서 0원 지불하는 건 뭐 하래? 제외하는 거니까 몇 가지? 35가지가 되는 거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256, 257, 그 다음에 179번까지 요 3개 빨리 풀어봐. 256, 257, 179번까지 요것도 시험에 나오면 맞춰야 돼요. 너희 지금 간식 갖다 줄까? 배고파? 오늘 수료쌤 반은 애들 없어서 사람 많이 없을 건데. 지금 수업이에요? 수료쌤 오늘 수업 없으시죠? 그 반 오늘 안 오거든. 걔들은 시험 끝난 날 왔어 대신. 조건이 어때요? 주말에 안 오는 조건. 주말에 빼주게 되니까 시험 끝난 날 하고 마라. 그래서 수업. 그럼 선생님도 좋은 거 아니에요? 쌤 입장에서도 좋으신 거지. 근데 난 저번 주를 쉬어서 눈치 보여서 왔어요. 오, 다 풀었어? 몇 번 푸는 거예요? 요 193쪽 다람 194쪽에 179번. 너희 동의를 좀 구하고 해야 돼서 물어볼 게 있었는데 네? 화요일 있잖아요. 화요일에 제가 6시에서 8시가 비더라고요. 6시에서 8시가. 근데 야자
그러니까 그 화요일 6시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약간 늦지 않아? 좀 힘듭니까? 아예 못 들어옵니까? 아, 아예가 아니라 그냥 이번 주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을 말하는 겁니다. 뭘 한다고? 보강하려고. 뭔 보강이요? 어? 이거요? 그냥 수학 보강하려고. 그건 좋아요. 6시면 근데 6시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가 좀 밥을 못 먹겠죠.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들죠. 6시면 힘들. 6시 저희가 조금 넘으면 안 돼. 8시 한 6시 반. 반까지 반은 가능해요. 넘 반은 반전은 밥은 가능해요. 가능하죠. 호연이는 아니네. 호연이는 6시도 오라고 올 수는 있어요. 먼저 아침에 화요일 다른 학교는 잠시만요. 다 화요일에 다른 나세요. 왜? 저 학교 수학 특강 있어서. 특강은 아니면 또 2시간이네. 고를 수 있는 게 하루 더 2시간. 있습니다. 언제요? 금요일. 아, 금요일 7시에서 9시 가능합니다. 저. 근데 그때는 금성이 수학 영어 수업이 있을 거야. 아 근데 저희 10시. 아니 얘는 어차피 저희 반 상대쌤 10시에서 수업이어서 안 11시는 겹쳐요. 상관없어요. 아 그럼 태영이만 버리면 되네. 오케이. 버려도. 그럼 일단 화요일은 6시여서부터여가지고 내가 안 그래도 좀 걸리긴 했거든. 금요일 7시, 9시는 보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마음을 좀 먹으세요, 여러분. 7시, 9시. 돈 더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몸만 와주세요. 그럼 다음 주부터 바로 그런 거예요? 다음 주 안 올 거잖아요. 없잖아 너. 올 수 거가. 있죠. 끝나고 올 거가. 응? 저 벌써 갔다 올 거야? 근데 애매하게 뭐 이게 빠지는 사람이 아마 좀 은지까지 해서 6일 건데 그 중에서 소연이만 와도 아마 진도를 나가기 좀 애매할 거예요. 올 거야 우리. 수업은 있는 거예요? 없죠? 원래 수업은 아니죠. 7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말고 그 다음 주 금요일부터 보강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답 좀 부를게. 답 부를게. 256번에 1번은 59, 그 다음에 35라고 아까 말했었고, 257번엔 114, 그 다음에 179번에는 20입니다. 뭐가 좀 필요하죠? 필요한 거 없어? 기침을 기찬이한테 하면 어떻게 막? 받아야겠어요. 야 이거 진짜 감기 이랑 끝. 조심해야 돼. 이제 우리 학원에도 아마 코로나나 뭐 독감인데 아닌 척 다니고 있는 사람 있을 거니까 알아서들 조심하세요. 코로나. 그게 나였을 수도 있고. 코로나 연속으로 걸리나? 기반 두고 가는 줄 알아요? 안 해도 돼? 풀이 안 해도 돼? 다 맞췄어? 아니요, 하얀 틀렸네요. 257번 풀이 안 해도 돼? 넘어갈게요. 그거 1 빼는 거 까먹어. 그 수영도 하는 거 한번 보여줘야 되나? 가지치기. 가지치기인데 제일 우리가 흔한 가지치기 수영도의 형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한번 설명해드리면 요 케이스는 머릿속에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떤 남자 4명이 왔어요. 모자를 쓰고 있는 남자 4명이 왔는데 걔들이 어떤 음식점을 갔어. 그래서 옷걸이에다가 자기의 모자들을 다 걸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나갈 때 그 모자를 다시 쓰고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 바보들이 자기 모자 말고 다른 모자를 쓰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자가 아닌 다른 모자를 쓰고 나왔을 경우에 수를 구하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가 사람이 총 몇 명이라고? 그리고 얘들의 각각의 모자는 소문자 A, B, C, D로 표현을 해볼게요. 근데 이 A라는 놈은 자기 거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썼을 거야? B 또는 C 또는 D를 썼겠죠. 그럼 얘가 B를 썼다는 가정하에는 B가 쓸 수 있는 건 어떤 것도 있어? A가 있을 거고 C도 있을 거고 D도 있는 거겠죠. 그럼 얘는 BA가 됐으니까 C는 C를 쓸 수는 없으니까 얘는 반드시 D가 와야 될 거고 얘는 C가 될 거고요. 얘는 B, C가 왔으니까 남아있는 게 뭐하고 뭐가 있죠? A하고 D가 있을 건데 여기에 A가 와버리면 얘가 D니까 얘는 된다 안 된다? 그럼 여기에는 누가 올 수 있는 거? A가 오는 거. 그 다음에 BD가 왔기 때문에 이제 AC가 남았죠? 근데 여긴 C가 올 수는? 그럼 여기 A가 오면 여기는 뭐가? C가 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몇 가지가 있었지? 그럼 여기도 몇 가지? 여기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총 가지수가 몇 가지가 나온다? 9가지가 나온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수형도 그리는 거고 요거는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값을. 근데 이런 케이스예요. 무조건 위에 게 3개 하다가 다 밑에 다 똑같이 나와요? 그쵸?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죠.
외워두시면 좀 좋은 겁니다. 4명이 자기 보자 안 쓰고 나오는 경우의 수는 9가지. 요거는 좀 흔하게 나오는 거라서. 여기 이런 게 수영도 약간 재밌겠어, 귀찮겠어? 귀찮아요. 졸라 귀찮아요. 가지치기 실수해가지고 하나 더 픽하는 순간 이제 답은 완전 어긋나 버리고 이런 거라서. 항상 있어.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왜 아홉 개?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몇 개가 나왔어? 4개 아니야? 얘는 안 되는 거라서 하나, 둘, 3개죠. 그러면 얘가 B를 썼을 때가 3가지니까 C를 썼을 때도 3가지, D를 썼을 때도 3가지가 나올 거니까 합쳐서 9가지 되는 거죠. 알겠죠? 수영도를 써야 하는 경우는 웬만해서는 시험에 잘 출제를 안 하긴 하더라고. 수영도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게 중점적으로 설명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의고사도 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순열로 갈게요. 시험 끝나가지고 모르겠어. 순열. 순열. 자, 순열이라는 것은 순서를 신경 써서 나열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읍시다. 순열 옆에다가 좀 써, 한글로. 순서를 신경 써서 나열. 그러니까 이걸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순서를 신경 써서 일렬로 나열을 하는 겁니다. 왜 일렬로라는 말을 붙이냐면 우리가 나중에 문과 친구들 아니면 이과에서도 미적이 싫은 친구들은 확통을 선택할 수 있잖아. 확통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때 원순열이 처음 나오죠. 그때 원순열이라는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원순열과 구분 짓기 위해서 우리는 일렬로라는 멘트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여기 문과 있지 않나? 다 이과인가? 저 확통했는데요. 확통을 시험을 치긴 칠 겁니다 아마. 미적을 한 친구들도 내신은 아마 전부 다 확통을 칠걸. 저요? 넌 안 쳐도 돼? 시험 그냥 자기가 선택하는 건 들으면 되니까. 경남은 좋네. 근데 대례사는 아마 쳐야 될 거야. 진짜요? 왜요? 금성은 금성 확통해야 될 걸. 그거는 내신 반영된다. 미적하고? 금성은 세다. 확통 미적 미적 기하는 내신 반영이 안 되는데 확통 미적은 다음 내신 반영 될 거예요. 저 확통을 안 할게요. 왜지? 왜 안 했어? 점수 따기 좋은데 하지. 신문지는 물지. 재밌을 것 같아서. 재미는 없는데 내신 따기 좋거든. 돌리지 말라고. 다시 바꿀 순 없겠지. 못 바꿔요. 돌리지 못 말라고. 바꾸나? 내신 따기가 좋아요. 왜냐면 문과 바보들이 깔아줘. 시험 안 치고 걔들 공부 안 해. 지금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과 애들 이과는 다 확통하는. 이과끼리만 해? 그 2학년 때 확통하는 건 이과끼리. 그럼 하지 말지. 지금 전화가 걔들은 나는데 성적에 학교에 목숨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성적이 무슨 거예요? 없어? 한 명. 한 명 빼고 없어요. 그러면 네가 1등급 받으면 네가 목숨 좀 걸면 되겠네. 네가 걸어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원순열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렬로라는 멘트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일렬로가 왜 중요한 거냐면 말 그대로 한 줄로 세운다라는 거잖아. 내가 6명을 일렬로 세울 거야. 그러면 뭐와 뭐가 정해진 거지? 처음과 끝이 정해진 겁니다. 처음과 끝이 정해진 게 그냥 순열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원이 있는데 내가 이런 자리에다가 사람들을 앉힐 거야. 그럼 너희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있니 없니? 없기 때문에 그냥 순열과 원순열은 조금 개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걸 나중에 확통해서 배우거든. 어디 앉히는 네. 어디 앉히는 근데 왜 거 확통을 해야 되지? 내신 따기가 좋아. 아니 저희 학교 확통 안 하세요. 그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근데 무조건 뭐 확통을 아까 해야지. 작년 애들이 확통 쳤던 걸로 기억하거든. 그건 작년이랑 이번에는 다른 달라서. 달라서.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거의 유지가 됐거든. 왜냐면 금성이 내가 옛날에 한 5년 전에 가르쳤을 때도 저 새끼들은 3학년 때 미적을 쳤어. 2학년 1학기 때 수원 치고 2학기 때 수투 치고 3학년 때 미적을 쳤거든. 그 바보 같은 짓을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하더라고. 학교가. 그 전에 같이 할 수 있을 것 미적을 2학년으로 내려가는데 애들이 못 따라온다고 계속 그런데요. 진짜? 내가 잠시 안 가르칠 때 내린 적이 있었나? 다른 학교들. 아니 근데 그러면은 애들이 다 바보 평준화 되는데. 이미 다 바보예요. 뭐가? 왜 이렇게 열심히 우리 학교 애들은 목숨 그게 걸지 맞다니까. 마. 그게 애들이 왜 열심히 하냐고. 여자들이 아무래도 애살이 좀 많더라고. 아니 진짜로
내가 좀 그래야 되는데. 자 합시다. 자 순열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한번 맛을 본 적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에서도 맛을 봤습니다. 언제 맛을 봤게? 무시한 범위. 함수의 개수. 함수 개수. 그 중에서 어떤 함수의 개수 구할 때? 1대1 함수의 개수 구할 때. 그때 썼던 게 우리가 순열입니다. 기억나요? 그래서 NPR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P라는 게 뭐의 약자라고 돼 있어? 퍼뮤테이션이라고 돼 있죠. 퍼뮤테이션이 순열이라는 뜻입니다. 그 순열이라는 게 순서를 신경 써서 나열하는 거. 그럼 이게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우리가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얘를 해석하는 것부터 좀 기억을 합시다. 미친 저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고3이에요. 한 달 남았거든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서로 다른 소희야! 이 새끼 이거 이상한 소리나 쳐내고 있고 이거 자 다시 보자.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어떻게 하는 거? 일렬로 나열하는 걸 우리는 순열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걸 우리는 사실 처음 하는 건 아니고 중2 때 했었어. 중2 때 했었던 거 기억나? 영어에 쓰면 하긴 우리한테 A, B, C, D, E, F라는 6명의 학생이 있어요. 한 반에.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겠대. 그럼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 몇 명? 여기에는 4명. 여기는 네. 4개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걸 다 곱하면 되는 거니까 120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여기에다가 좀 해보면은 서로 다른 몇 명 중에서 6명. 6명 중에서 우리가 몇 명을 뽑아서 3명. 순서를 신경 써서 나열하는 거니까 퍼뮤테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6부터 1씩 빼면서 몇 개를 곱하라는 뜻인 거야? 3개를 곱하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6, 5, 4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해석하는 거 알겠니 얘들아? 해석을 다시 해보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뜻하는 거야. 이게 순열이야. 자 그러면 저거를 이제 너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NPR이라는 걸 이제 굳이 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n 곱하기 n-1 n-2 해서 쭉 해가지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뭐가 곱해질 건데 이거의 개수가 총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야? r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n이 왔죠. 그럼 얘를 어떻게 바라보시면 좋냐면 n-1 플러스 1로 바라보면 좋아요. 이 두 번째 거는 뭐로 바라보면 좋을까? -2 플러스 1로 바라보면 좋겠죠. 그럼 맨 마지막에는 뭐가 올까요? n-r 플러스 1이 온다라고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숫자가 있을 건데 n-1이라는 것은 n- 내가 한글에 헷갈리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 거야. 1에서부터 44까지의 개수는 너무 쉽구나. 7에서부터 19까지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자연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죠? 뒤에 거에다가 앞에 거 뺀 다음에 하나를 더 더한다. 그 느낌으로 이제 개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면 좀 좋다. 근데 이거를 굳이 쓸 일은 증명에 나올까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지금 하나도 안 나오는데. 얘를 증명을 낼 바에는 아마 차라리 순열과 조합 사이의 관계식을 증명으로 낼 가능성이 높아요. 얘는 아마 증명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끔 좀 비교법이나 그런 느낌으로 빈칸 채우는 문제는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빈칸 채우는 문제. 아마 뒤에 보다 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운팅이 된 거다. 그래서 이게 총 몇 개가 곱해지는 거다? R개가 곱해지는 거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읽을 때는 그냥 MP, R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오른쪽에 있는 저 197쪽 위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저거는 별표를 좀 많이 쳐놓으세요. 한 3개 정도. NPR의 계산이라고 돼 있죠. 이번에는 별표를 한 3개 치시고 저기에 적혀있는 모든 건 외우시면 됩니다. 자, 요거 혹시 뭐 어떻게 읽는지 기억해? n팩. 그러니까 그걸 풀로 읽게 되면 n 팩토리얼 이렇게 읽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n 곱하기 n-1 곱하기 해서 이게 얼마가 될 때까지? 1이 될 때까지 곱해주는 거를 n 팩토리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n 팩토리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얼이면 뭐 곱하라는 뜻인가요? 이런 거. 그리고 얘 값은 여러분이 외워주시면 좀 좋습니다. 얼마? 120이 돼요. 왜냐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6팩을 물었어. 그럼 여기에 뭐만 곱해주면 돼? 6 곱해주면 되는 거고 4팩이면 여기에 5 뭐 해주면 되니까 나눠주면 되고 그러니까 기준값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얘는 좀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5팩은 얼마다? 120이다. 이건 좀 머릿속에 넣는 걸로.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NPN이라는 걸 한번 얘가 지금 이 n 팩토리얼이라는 게 NPN이랑 같거든요. 이걸 나열을 한번 해볼게. 우리가 아까 NPR이라는 것이 n 곱하기 쭉 해서 맨 마지막에 뭐가 온다라고 했었지? n-r 플러스 1까지 온다라고 했죠. 그럼 이 형태가 돼버리면 n 곱하기 n-1에서 맨 마지막에 n 마이너스 n 플러스 1까지 오게 되는 거겠지. 지금 뭐까지 곱해지는 거야? 1까지 곱해지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 NPN이 누구랑 지금 똑같은 거다. n 팩토리얼이랑 똑같은 거다. 그럼 이제 외워주실 때는 퍼뮤테이션이 사이에 있을 때 양쪽이 똑같은 값이 왔어요. 그럼 얘는 그거에 뭐라고 기억하면 된다? 팩토리얼로 기억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5P5 이런 게 있는 거야. 숫자로 하면 이해가 빠르거든요. 5부터 1씩 빼면서 몇 개 곱하라. 그럼 5, 4, 3, 2, 1이 곱해지는 거니까 얘는 몇 팩이랑 똑같다? 5팩이랑 똑같다. 근데 보자마자 얘를 5팩으로 바꿔 쓸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겠죠. 이해되지? 그래서 앞에와 뒤에가 똑같으면은 그거는 뭐라고 부르면 된다? 팩토리얼이라고 불러주시면 된다. 그게 지금 첫 번째. 자, MP0이라는 게 왔습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0개를 골라서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나열하지 않은 한 가지는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0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되는 거다? 한 가지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 짓도 하지 않은 한 가지는 존재하는 거니까. 알겠니? 네. 그 다음에 0팩토리얼. 0팩토리얼도 우리는 몇 가지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한 가지는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느낌으로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다시 별표 3개 더. 굳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조합에서 이게 또 쓰여. NPR이라는 거를 팩토리얼로 표현해 놓으면 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조합과 그 순열 사이의 관계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거야. 요거는 조금 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분모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얘에다가 얘를 뭐 한 거? 뺀 거에 뭐 붙인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있는 겁니까? 뒤에 있는 겁니까? 앞에 있는 거에 팩토리얼 값이 올라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요건 조금 반드시 암기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얘는 다른 거는 이해를 하시고 적용시키면 되는데 얘는 좀 꼭 암기를 하세요. 까먹지 않게. 암기를 해야 합니다. 꼭. NPR이라는 건 n-r 팩토리얼 분의 n팩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조합할 때까지 꼭 기억하고 계세요. 조합 때 또 써야 되거든. 그럼 여기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내가 외워야 한다. 뭐 이런 개념을 알아야 한다. 해석해야 된다는 거 다 머리에 넣었습니까? 한 번만 쭉 훑고 198쪽을 바로 한번 해보세요.
알았어? 네. 모르네. 답을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음이 좀 급하네. 미안해. 답 좀 불러볼게요. 258번부터 20, 1, 24, 180, 3, 5, 5, 6, 2, 0, 5040, 60. 질문 있나요? 없나요? 지금 몇 분입니까? 54분이요. 이게 수량 애매하네. 일단 월요일에 우리 다시 만나는 거 맞죠? 198쪽까지에 해당하는 문제 일단 먼저 풀어오십시오. 그리고 센 경우의 수 파트만 숙제를 좀 낼게. 순열 말고요? 순열 지금 숙제 내기가 애매하다. 아직 우리가 뭐 애매해서 904번까지 141쪽에 904번 체크하십시오. 904번까지 숙제예요. 월요일에요? 네, 월요일까지만 좀 풀어봅시다. 141쪽에 904번 체크했어? 나이 체크해놨어? 904번까지만 좀 풀어와. 쌤 근데 원래 있는 생교재 해도 됩니다. 거기에 해도 됩니다. 거기를 다 푼 사람들은 요 프린트에 푸시면 됩니다. 우리는 월요일에 보자.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지금 성진쌤 와 계실 거야, 지금. 고생했어. 자리 잡아줘. 선생님 제가 뭐라고 했냐면 괜찮아. 맛을 안 따고 그게 나도 너무 급하게 올라오느라 냄새 못 뭐라고 빼고 하니까 아니 괜찮아. 누구에서? 로그 GX 마이너스 2는 뭔가 이거랑 이거랑 그래서 이거 아니면 잘했어? 수학? 아니 이건데 그리고 여기 사이에 왜 얼마요? 다들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엔드 선지가 아니라 그렇지. 5월이 돼야 돼. 그게 합집합이야. 엔드는 교집합이잖아. 얘하고 얘 수학 교집합. 진짜 알았어. 모르겠어. 나 안 봤어. 아예. 애들 우리가 안 전부를 말하고 싶을 때는 합집합이. 이렇게 틀린지 몰라? 근데 아니 합집합은 5월이었어. 뒤에 거만 다 찍은 것만. 엔드가 되면 교집합이 조금 작다가 되니까. 몇 개 찍었는데. 그러니까 엔드랑 5월을 구분해야 될 때는 내가 이거를 합집합하고 싶은 건지 교집합하고 싶은 건지 생각합니다. 고생했어.